안녕하세요. 김영수상조TV의 힐조문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 댓글.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 시청하셨나요? 안 하셨으면은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 많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작은 걸 하나 체크하지 못하셔갖고 속상해하시고, 그리고 장례비를 많이 지출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꼭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6개월 이상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이 어르신이 사는 시의 화장장, 납골당, 시립장례식장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혜택이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큽니다. 돈 10여만 원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거를 100만 원을 내야 되고, 납골도 10여만 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100여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상을, 이런 거를 겪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조회사에 대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한자어로 서로상자, 도울조자, 서로서로 돕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고객은 돈을 내고 상조회사는 서비스를 돕는다? 그럼 서로서로 돕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객의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거 아닌가요? 돈 주고 서비스를 받고 서로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돕는 거라고요? 글쎄요. 그럼 돕는 게 아니라 서비스라는 품목을 돈 값어치만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막상 서로서로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사오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큰일, 장례가 발생이 되면요. 고객은 을이 되고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은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상조나 장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뭔가를 이렇게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나 상조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지 않아야 될 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조 서비스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로 모르면은 당한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늘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만 좀 생각하기 싫은 어떤 그런 기억이라도, 그런 상식이라도 조금씩만 알았더라면은 저렇게 허무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상주님들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초조한 가운데 치르는 장례지만 그 굳은 일을 도와주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을 보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주관했던 장례에서는 저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개가 있었죠. 순수하게 품앗이 인력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우리 어르신 모실 때 애를 썼으니까 나도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자네 어르신을 모셔야지. 이렇게 품앗이를 하며 계주도 없고 룰도 없지만 당연한 도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진짜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풍습의 틈새를 199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경황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장례 절차 행사를 행사 이벤트 서비스로 리모델링해서 출범한 것이 지금의 상조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보험회사와 비슷한 오프라인 조직 마케팅을 전략으로 많은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객들이 다 입게 되는 거죠. 또한 일명 홍보관이라는 비정상적인 영업조직까지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 몇몇 소신 있는 상조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객의 그 고통, 어르신을 잘 모시려고 했던 효도의 마음까지 생채기를 내는 그런 몰지각한 사기 기업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상조회사를 제도권 속에 넣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불식 활부거래법이라는 법안으로 선불로 상조회비를 내고 서비스는 후에 받는 법안을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내는 돈, 월 불입금을 50%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낸 돈으로 장례를 치르면 되지만 상조회사가 망하면 예치되어 있는 50%만 보상받고 나머지 돈은 고객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상조회사라면 작은 돈을 적립해서 어른을 모시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몽땅 상조를 가입한 고객의 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입계약. 우리는 어떻게 회사를 믿고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착각하시는 분 안 계신지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은 그런 분을 봤어요. 이거 적금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듣고 행사가 발생이 됐는데도 적금으로 생각하고 모두 다 해준다는 그 설계사 FC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런 줄만 알고 아주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내가 활부로 상조 상품을 사놓고 내가 장례식이 발생이 되면은 상조회사에서 그 상품을 갖다가 장례를 치르는 거, 이게 바로 선불식 활부 상품이라는 겁니다.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셨다면 그 상품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꼭 필요해서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설계사 FC의 부탁으로 가입하셨나요? 지인의 소개로 설계사를 잘 알고 있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거나 하는 현혹 가입을 하신 건 아닌가요? 정말로 꼭 필요하시다면 세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품인지 얼마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상조회사를 살짝 이해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가입하신 분들이요.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까지도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조회사를 선택하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에 대한 방송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서서히 상조 속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11월 17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상조TV의 힐조몽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